아이 키우는 거는 굉장히 고단한 일입니다.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나도 처음 알게 되었어요. 제가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만나는 부모님들 중에서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저는 학교 교사인데 아이들한테 인기가 되게 좋거든요. 정말 되게 자상하고 아이 말도 되게 잘 들어주거든요. 그래서 누구나 어머 선생님은 아기 나면 너무 예쁘게 잘 키울 것 같아요.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고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 키우면서 내 성격에 아주 밑바닥을 다 보았어요.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나도 처음 알게 되었어요. 라면서 굉장히 자책하시고 울적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아이 키우는 거는 굉장히 고단한 일입니다. 사실 저 구피 키우는데 구피 키우는 것도 어렵거든요. 식물 키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. 살아있는, 게다가 자기 의지가 있는, 자기 욕구가 있는 존재를 키운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.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부터 성인처럼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다면은 부모 역할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.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 의지가 있긴 하지만 자기 의지대로 하도록 냅두면 별로 그렇게까지 좋게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부모는 사실 많은 것들을 제한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이끌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. 이게 근데 아이의 욕구와 부모가 하는 어떤 지도나 올바른 방식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요. 게다가 특히 만 6세 이하 그리고 사춘기 사이의 아이들은 사춘기랑 유아기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. 덩치만 다르지. 이 아이들은 아직 자기 조절력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빈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가 있었을 때 쉽게 참거나 꺾지 못해서 필연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또 어떤 부모는 이러한 갈등을 보다 잘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부모님들도 있고 정말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가족관계가 경색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도 계세요. 아이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을 때 아이의 어떤 발달 수준이나 어떤 특성들보다 더 높은 기대를 할 때 번번이 좌절을 하게 되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. 그래서 우리는 아이의 발달 특성이나 기질적 특성을 이해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. 아이들을 많이 대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달라진 게 뭐냐면 에휴 저 어린데 뭐 사실 이 마음이에요. 나한테 눈을 막 치켜뜨고 막 그러는 게 막 굉장히 못되거나 반항적이어서가 아니라 미숙해서 그러는 거거든요.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정말 사기꾼 기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어려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화가 안 나는 거예요. 아이들의 발달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 아이의 의도를 우리는 별로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아요. 쟤는 몰라서 그래. 아직 연습이 덜 돼서 그래.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울분을 참아줘요. 일부러 그러면 되게 얄밉잖아요.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.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. 양은 냄비 끓 때 그렇게 올라올 때 있잖아요. 이럴 때 부모님들이 그거를 터뜨리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아이가 물을 엎질렀어요. 야! 이거 하잖아요. 생각해봐요. 플라스틱 컵이고 물에 엎질러졌어요. 응급 상황이 아니에요. 만약 유리컵이 깨졌으면 야! 이러고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요. 다칠 수가 있어요. 거기 서!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플라스틱 컵이고 물 쏟아지면 고작 해봤자 뭐 발 젖는 거, 옷 젖는 것밖에 없어요. 우리는 화가 날 수 있지만 이 표현을 응급사태일 경우에는 소리 지르고 달려갈 수 있어요. 아이 확 잡아 끌 수 있어요. 그런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에머전시가 아니에요.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굉장히 응급 상황인 것처럼 사이렌을 확 올려버리는 거거든요. 그 부분들을 한번 이제 조심하면서 확 열받았을 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. 이게 응급 상황이야? 그런 상황에서 근데 내가 너무 열받았어요. 이건 응급 상황 아니니까 그래 근데 나 너무 열받았네? 나 이거 좀 식히고 올래.
올 거야. 괜찮아요. 아이가 뭐 막 물 이렇게 뭐 장난을 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 상황 안 돼요. 내가 오히려 여기 열 차오르는 거를 억제하지 못하고 독화살을 날리게 되면은 그거 처리하는데 시간 더 많이 걸려요. 그냥 이때는 나 좀 열받았는데 쟤 보면 더 열받네? 방으로 들어가셔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. 방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이 조금 더 평안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권하는 게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작은 코너를 만들어 두셔라. 뭐 우리 집에는 뭐 방이 뭐 2개밖에 없는데 이런 뭐 아무 그건 변명거리예요. 엄마들이 많이 있는 싱크대 한 구석도 괜찮고요. 안방 화장실도 괜찮아요. 거기에 화분 같은 거 걱정을 담아두는 화분이라고 이름 붙여도 되고요. 아주 아기 때 사진, 되게 귀여울 때 사진 있잖아요. 아기 때 사진을 붙여놓는 게 되게 좋아요. 그러면 에휴 그래도 내 새끼인데 이러면서 갈 수 있어요. 그것도 힘들면은 저는 기도문을 붙여놓으라고 하는데 종교랑 상관없이 이름도 붙였어. 평안을 비는 기도문. 제 블로그에 내가 다 써가지고 올려놨어. 그거를 소리내서 읽으면은 그동안 마음이 좀 가라앉으세요. 심호흡은 가장 효과적인 우리의 불안과 긴장 수준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심호흡 5번만 하면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평온 되찾을 수 있어요. 열 가라앉았으면 그때 가서 그 상황 처리해도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우리는 훨씬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효과적인 방식으로 아이를 훈육 지도할 수 있게